안녕하세요. 원주 청년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올 한 해는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월가의 격언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의 거품이 사라지니 고물가, 고금리에 전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은 물론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저는 청년관 사역 가운데 두 가지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원주 청년관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구독자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도와주실 거죠? 원주 청년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2월부터는 원주 청년관과 강원 CBS가 함께하는 원주 이야기로 원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둘째는 선교단체를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원주 지역 7 선교단체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일 찻집에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원주 청년관도 매년 예산을 세우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교 지경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 개미군단이 힘을 합하면 세 겹줄이 되어 감당치 못할 큰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통과 공감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소통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채널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일방통행이 될 수 있고 고립무원의 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통을 통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분은 일 중심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일의 진행이 어려운 성격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관시라고 하는데 이 관시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관시가 때론 인맥 혹은 백과 같은 부정적인 뜻으로 자기들만의 이너서클로 부패의 현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본래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은 삶의 아주 중요한 정서적 특징입니다. 공감 능력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아픔에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대가족 사회가 해체되고 핵가족 사회로 변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민은 점점 고갈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해져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묻지마의 분노 사회로 질주하는 첫 번째 원인이 공감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마르다 못해 고갈되어가는 오늘의 삶에서 나와 이웃을 위한 눈물샘이 터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통과 공감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장점이자 단점인 빨리빨리는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전으로 인한 공기 단축은 비단 건설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디하고 스마트한 시대에 윌리엄 파워스는 속도에서 깊이로란 책에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을 깊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사고와 감정의 깊이, 인간관계의 깊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깊이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이 일상에서 멈춤이 필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소통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은 소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민과 우정의 마음을 가지고 마주합니다. 그러나 힘의 속성은 소통과 공감을 피곤해하고 초심을 집어삼킵니다. 권력의 속성은 권불 10년도 안 되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괴물로 만듭니다. 소통을 불통으로 만들고 공감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소통과 공감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과거보다 더 못한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지역 편가르기로 기득권 카르텔은 더 공고히 다져졌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정치, 경제, 종교, 사회, 현실 모두가 매일반일 것입니다. 불편한 현실 속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식상합니다. 어느 한쪽에 서지 않으면 자신의 존립 기반을 지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경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옳은지 그른지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삶의 정답이 있는지요? 그냥 소신껏 제 못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소통하는데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이웃의 아픔에 손수건을 준비하는 공감의 능력이 한 뼘 자라도록 힘쓰겠습니다. 애써 감았던 눈을 뜨고 심장의 소리에 정직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하이드라는 괴물과 맞짱을 뜨고 싶습니다. 따뜻한 불씨보다는 분노의 방망이가 유동치는 꼰대로 변해가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움켜진 것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한 템포 쉼의 여유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아 목사님의 최근 도체서 바베트의 만찬이란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셰프 바베트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이웃을 위한 만찬에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그녀가 말한 위대한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란 말을 영화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몬스터를 두더지 게임의 방망이로 매일 내리치면서 날마다 면도하듯 또 누르고 눌러 따뜻한 가슴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슴 깊고 넓은 한 인간으로 서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